결혼한 남자가 아내 이외의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찾아온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남자의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 본질을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이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관계를 더 잘 지켜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때이다. 이것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배우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작은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 작은 스트레스들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큰 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커진 스트레스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갈 곳을 잃게 된다. 답답한 마음이 가슴속에 응어리져서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시기에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상대가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렇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집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생각해야 할 것들도 많고 져야 할 책임도 무겁다. 하지만 집 밖의 그 누군가에게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없다. 특별히 짊어져야 할 의무도 없고 복잡한 문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감정만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연애 감정이라는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와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정이 먼저 움직여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성도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순간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답답함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 막연한 답답함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거기서 연애 감정이 싹트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외도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로서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이 심하게 답답해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상태의 사람은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상대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작은 불만이라도 제때 이야기하고 해소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를 덮어두고 참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그 폭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감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낫다. 사소한 대화 한 번이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함께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이다. 일상적으로 무언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떨까? 그 상대에게 상담할 수도 있고, 상대도 자신에게 상담을 해온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기쁨도 나눌 수 있게 된다. 물론 가정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존재한다. 부부가 함께 가정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 관계와는 다른 영역에서 과제를 공유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다. 서로 크게 부담 없는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나눈다. 자신이 상담해 줄 수도 있고 상대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관계가 참 좋다는 느낌 말이다. 자신의 존재 의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생긴다. 함께 과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은 상당히 크다. 그 성취감이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변질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던 것이 점점 특별한 감정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현상은 기혼자끼리의 관계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공통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항상 있다. 연락할 명분도 충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구실도 많다. 그러다 보면 감정의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 과제를 공유하는 관계는 그 자체로 친밀감을 급속도로 높인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유대감은 일반적인 친구 관계의 유대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과 고민을 깊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었다면 감정은 더욱 깊어진다. 마치 전우애와 비슷한 종류의 깊은 연결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감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더 깊은 감정이 오간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감정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가정에서 이런 종류의 교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아내와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데 다른 여성과는 가능하다. 그 격차가 감정의 방향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이런 일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다가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직장에서 특정 이성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다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함을 점검하라는 의미이다. 부부 사이에서도 함께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 성취감과 유대감을 부부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집안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이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 세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한심한 경우이다. 단순히 연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연애 의존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의 남성이 존재한다. 물론 여성 중에도 이런 사람은 있다. 항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이 필요하다.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마음이 편하다. 배우자와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
새로운 만남에서 느끼는 설렘과 두근거림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마치 중독처럼 그 감정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다.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상태,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이다. 누군가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이다. 아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다. 아내가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가 없다. 그냥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배우자로 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여자 저 여자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단단히 관리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연애 의존증은 일종의 심리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의 관심으로 그것을 보충하려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결핍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연애를 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뿐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한다. 주변에서 아무리 충고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심리적 문제이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인데 솔직히 가장 답이 없는 유형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이다. 실제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 이성이 자신에게 있어 조건이 맞는 상대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외모의 타입일 수 있다. 함께 만나도 들킬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교제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을 조건이라고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핵심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상대라는 것이다. 그런 상대가 먼저 다가와서 유혹한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어렵다. 나는 당신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나는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한다. 나는 계속 좋은 사람으로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 그런 관계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그 사람의 윤리관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부담 없는 관계를 약속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세상에 정말 아무런 부담도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요구가 생긴다. 그때 가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미 감정이 깊어져서 쉽지 않다. 그래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대라면 더욱 위험하다. 그 상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이런 유혹에 넘어갈 것 같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남편이 외부에서 조건이 맞는 상대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이 충분하다면 외부 유혹의 힘은 약해진다. 반대로 부부 관계가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유혹은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평소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방어책인 셈이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이며 현실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이다. 다섯 번째는 제3의 장소가 되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기혼 남성은 직장과 가정 두 곳만을 오간다. 직장에서의 자신이 있고 가정에서의 자신이 있다. 그 두 곳에서 매일 생활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두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직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가정에서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생긴다면 그것은 특별하게 느껴진다. 거기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직함이나 역할로 평가받는다. 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평가이다. 하지만 그 제3의 장소에서는 순수하게 한 사람의 남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직함도 가정에서의 위치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는다. 그런 곳이 있다면 자꾸 돌아가고 싶어진다. 물론 직장에도 돌아가고 가정에도 돌아가지만 그곳에도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과 조금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진다. 그곳을 찾는 빈도를 조금 더 늘리고 싶어진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사실 그 사람이 좋은 것인지 그 장소가 좋은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어쩌면 그 사람이 좋다기보다 그 공간에서의 느낌이 좋은 것일 수 있다. 편안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는 느낌 말이다. 비유하자면 오래된 단골 가게 같은 존재이다. 거기 가서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연애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자에게 있어 그런 아늑한 공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빠져들기 쉽다.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심리이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이 충분히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남편이 가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직함이나 역할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외부에서 제3의 장소를 찾으려는 욕구가 줄어든다. 많은 남성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자신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항상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만을 요구받는다고 느낀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외부의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이다. 부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다.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만으로도 남편이 외부에서 위안을 찾을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이며 의외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여섯 번째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고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대화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대화가 많아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된다. 신뢰가 생기면 안심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된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다. 정이 든다고 표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계에서 이성 간의 문제라면 감정이 싹 틀 수 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끼게 된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원래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조건적으로도 맞지 않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서로 거리를 좁히면서 잘 지내보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된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하는 감정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이다. 인간의 뇌는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른다. 자주 보면 볼수록 친숙함이 생기고 친숙함은 호감으로 이어진다.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던 상대도 매일 만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야근을 함께하거나 힘든 프로젝트를 같이 견뎌낸 경험이 감정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접촉 빈도가 높은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긴 이성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서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특정 이성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업무상의 관계라고 해도 지나친 접촉은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라는 말을 미리 해두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물론 상대방을 의심하고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로 인간이기에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가능하다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남편이 직장에서 다른 여성과 보내는 시간만큼 아내와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부부 관계에서의 친밀감이 유지되고 외부 관계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시간의 배분은 관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누구에게 감정을 느끼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6번째 이유이며 가장 예방하기 어려운 유형이기도 하다. 마지막 7번째는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의 이야기이다.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동시에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남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남성이 여유가 생기면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취미도 딱히 없는 남성이라면 더욱 그렇다. 돈과 시간이 있으면서 마땅히 쓸 곳을 찾지 못하면 이성에게 관심이 간다. 물론 여유를 자기 개발이나 취미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취미다운 취미도 없는 사람이 문제이다. 어느 정도 일해서 성과를 내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해보자. 돈도 넉넉해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여성과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하는 생각을 한다. 평소에 신세를 진 여성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는 명분을 만든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자처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돈과 시간의 여유는 행동의 범위를 넓힌다.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만남의 기회도 늘어난다.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면 감정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결국 여유가 위험한 만남의 토양이 되는 셈이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갑자기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면 주의해야 한다. 그 여유를 건강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권해볼 수 있다. 남편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남성에게 접근하는 상대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남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가볍게 상대해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수 있다. 돈과 시간이 없어도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성도 물론 있다. 그런 경우는 앞서 말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서 앞에 6가지 조건까지 갖춰진다면 위험도는 극대화된다. 첫 번째 이유인 부부 스트레스에 경제적 여유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두 번째 이유인 과제 공유 상대가 있는데 시간까지 넉넉하다면 만남이 잦아진다. 세 번째 유형인 연애, 의존적인 성향의 돈까지 있다면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 네 번째 이유인 조건이 맞는 상대가 나타나는데 여유까지 있다면 거부하기 힘들다. 다섯 번째 이유인 제3의 장소를 돈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자주 찾게 된다. 여섯 번째 이유인 긴 공유 시간에 시간적 여유까지 더해지면 빠져들기 쉽다. 이렇게 7가지 이유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이유만으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러 이유가 겹치면 더욱 강력하다. 대체로 외도나 불륜은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된다.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작은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 사소한 계기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은 돈과 시간의 여유와 관련이 있다. 여유가 있으면 행동적이 되고 행동적이 되면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생기면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면 선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여유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의미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이유이다. 지금까지 총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도 상당 부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런 감정이 곧 외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마음속의 문제로서 배우자 이외의 상대에게 끌리게 되는 계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개인의 윤리관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하지만 감정이 먼저 움직여야 행동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배우자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있다면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부부관계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관계이다. 한번 맺은 인연이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존중이 매일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이 7가지 이유를 참고하여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파악하면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더 나은 관계는 만들어갈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결혼 생활이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뿐이다. 잠깐의 설렘을 위해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때로는 부부 관계 자체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력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통하려는 자세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되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감정에 무책임하게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이유가 그 이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